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방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 텐데, 현업무에 대해서. 현업무 근무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 크게는 3교대로 나뉘지. 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나뉘고 2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를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주간, 야간으로. 그래서 1팀 같은, 예를 들어서 1팀 같은 경우가 주간이면은 2, 3팀이 야간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1팀이 이제 주간이면은 3팀은 월, 수, 금을 야간을 하고 2팀 같은 경우는 화, 목, 야간을 해.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야간을 하고 다음날 쉬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야간에 출근해. 그러니까 하루 반을 쉬는 거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직을 서, 당번 근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면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야. 일요일 아침 9시에 퇴근을 해. 24시 풀 근무야? 네, 24시간 풀 근무를 해. 이제 이게 보통 외근이고, 내근 같은 경우에는 일근 근무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월화수목금까지 하고 토, 일 쉬고. 이게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시도별로 조금씩 달라요. 4조 2교대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당비비라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3교대, 보통 3교대로 쭉. 궁금했던 거는 이제 현업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 예. 일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투입이 되고 나면은 거의 이제 화재 진압 쪽으로 주로 가게 되는 건가? 아, 그것도 조금 나뉘어요. 그러니까 화재로 갈 수도 있고, 구급 운전이나 구급대원으로 갈 수도 있고. 보통 구조대원은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럼 시작한 건 어디서 시작했어? 주 업무는 진압 담당이었죠. 그 탱크차를 탔어. 탱크차라고 하는 건 물을 싣고 가는 차를 뜻하는 거고, 네. 펌프차는 소화전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관창 갖고 가서 들어가는 사람이고, 탱크차 같은 경우는 물을 담은 게 주인차예요. 그냥 물만 있는 차구나. 물을 해서 보통 탱크차도 주수를 할 수는 있지만 탱크차에 있는 물을 펌프차에 연결해서 물을 계속 대주는 업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펌프차 관창수들이 바로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관창수 무조건 화재 그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무조건 필수 원칙이거든요. 약간 악어랑 악어새 느낌. 그렇지. 예. 그래서 2인 1조기 때문에 관창수 관창 보조가 빨리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창 보조 2잖아요. 탱크차를 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파발 업무,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걸 갖다 주거나 혹은 이제 소화전 같은 거 점유해서 용수 공급해주는 이런 업무를 그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관창 보조 2에서 조금 실력이 쌓이면 관창 보조 1으로 가고, 1에서 실력이 쌓이면 관창수가 되는 이런 식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관창수가 되는 자체로도 엄청 이런 영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관창수도 해봤겠지? 관창수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네. 관창 보조는 해봤어요. 관창수 바로 뒤에 따라가서. 관창수 하시는 분들은 막 경력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야? 보통은 좀 막 경력이 꽤 되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관창 보조했을 때 제 앞에 선임이 관창수였는데, 관창수들은 베테랑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네. 저는 진짜 존경심이 있어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소방관이 되고 그런 그 자기만의 그런 뿌듯함 이런 거 있을 때랑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재 현장 갔을 때랑의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진짜 불이 막 분출하고 있고 그런 데를 들어가라 그러면 진짜 겁나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불이 어디 났는지도 몰라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관창수 베테랑 분들은 온몸이 뜨거워도 딱 알더라고요. 아, 저쪽에서 불이 났다. 이래서 막 그런 걸 아는 것 자체로도 엄청 저는 존경심을 많이 가져요. 이제 불을 끌어갈 때 복장을 다 갖추잖아. 네. 그래도 열기가 막 어마어마한. 실제 화재 현장 안에 들어가면 진짜 화재가 있을 경우, 혹은 화재가 없어도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불가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뜨거워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로 주스를 한다 해도 오히려 물을 함부로 주스하면 더 뜨겁거든요. 예를 들어 왜냐면은 김이 엄청 뜨거운 막 1000도가 넘어가는 상태인데 물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이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수증기로 해서 주변이 엄청 수증기로 해서 더 뜨거워지는 거죠. 또 처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항상 화재 현장 안에 들어갈 때는 진짜 겁나고 그런 건 있죠. 예. 그럼 막 진짜 막 탈수 증세도 오고. 보통 차 안에서 출동 중에 환복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땀이 막 줄줄 나요. 왜냐면은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 우리 반팔티 하나 입고 에어컨 풀로 틀어놔도 더웠다고 막 땀 차고 이러는데. 근데 그것만 입고 있어도 더운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호흡기, 공기호흡기 메고 뭐 이것저것 다 뭐 도끼 들고 가면은 관창 들고 가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 더운데 이제 안에 이제 뭐 몇백 도가 넘어가는 화재 현장 안에 있으면 땀은 계속 나죠. 아무래도 근데 화재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화재 진압 매뉴얼이 진짜 실제로 존재해요. 그냥 화재가 났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저희가 관창을 가지고 가서 물을 뿌리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의 화재가 어떻게 났냐, 화재 성상이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단순히 불이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불이 났느냐 혹은 뭐 기름으로 인한 유류 화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물을 뿌리고 안 뿌리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기름에 불 붙어 있는데 물 뿌리면 난리가 나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안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온도는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개방을 할 경우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게 지금 불이 어떻게 났느냐, 성상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뉴얼대로 할지를 다 생각하고 가는 작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안 끄는 거야?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불에 관련돼서 막 국민의 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시민보다도 가장 전문가들이잖아. 가장 많이 공부했고 가장 많이 훈련을 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다 합당한 이유가 다 있는 거겠지. 물론 저희가 주 업무인데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진짜 시민분들에게도 소화기 하나가 있고 또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그게 골든타임을 지켰을 경우에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민분들에게 저희 그 책임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작은 화재의 경우에는 물론 신고도 하지만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이런 거를 교육을 꼭 받으셔서 골든타임도 잡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게 저희는 생각하는 그런 게. 그래, 기업 자체에서도 소방교육은 거의 필수 교육이잖아요. 예, 지금. 소방훈련이 사실 갑자기 뭐 하라 그러면 귀찮고 또 막 했던 거 또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받아본 분이 실제 화재가 나면은 엄청 크거든요. 맞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이. 그래서 그 교육 받은 분들이 진짜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화재를 잡아주셨느냐 안 잡아주셨느냐에 따라서도 그 피해가 엄청 차이가 크니까 맞아. 좀 부탁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다들 좀 관심 있고 초반에 무언가를 해놓는 거하고 안 해놓는 게 진짜 크니까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물어봤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베테랑 소방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거야. 엄청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매뉴얼을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베테랑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각이 들기 좀 직급들이 어떻게 될지. 보통 베테랑이니까 화재 현장에도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거의 관창수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경력이 쌓인 분들한테 관창 보조로 배치하고. 아,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아예 직급을 한번 얘기 한 번만 해주라.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제가 시험 하나 시험에 나와? 네. 문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직급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11계급인데요. 국가직으로 치면 11계급이고 지방직이면 10계급이니까. 이게 시험이야. 오케이, 그래. 소방은 이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그다음에 소방중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청감까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경찰력 비슷해. 야이씨, 망했어. 궁금한 거 하나만. 네. 경찰은 경찰 대학이 있어. 대학이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경위부터 시작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육군사관학교에 나오거나 이래서 장교부터 시작하듯이. 근데 소방대학이라는 건 못 들어봤거든. 소방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없지만 그 시험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고, 그것처럼 소방사, 지방 소방사 이렇게 나눠진 게 있고, 또 특채도 있어요. 뭐 교장은 있는데 이건 거의 없는 거고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사 간부 후보생으로 합격을 하면은 위로 시작하는 거죠. 사, 교, 장, 위인데 교장을 건너뛰고 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연봉으로 우리가 원래 호봉표가 있잖아. 호봉표로 나눴을 때 첫 해 원래 받는 호봉이 얼마 정도가요? 첫 호봉에 맞추면은? 보통 3호봉 기준이겠죠. 군대를 보통 갔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봉급표는 단순히 그 월에 받는 월급 개념이고, 그 기본급. 기본급이죠. 네. 월급에서 이제 나오면은 수당들이 보너스가 돼요.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출동 수당도 받고, 위험 수당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받고, 야간 수당도 받고, 뭐 수당이 되게 많아요. 수당이. 예. 그 다음에 휴일 수당도 받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붙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받는 금액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그러면 기본에다가 수당까지 다 붙이면 대략적으로 200 한 초중반대? 보통 250 정도에 50에서 더 위 정도. 소방관에게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있어서 복지는 어떤 것들이 좀 존재할까? 공무원복지니까. 근데 이제 뭐 서울시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이제 각 시도별로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시도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복지 포인트로 1년 동안 이제 뭐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외식 같은 거나 뭐 자기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배정해서 그 돈이 나오는 거지. 그걸로 이제 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뭐 CGV나 뭐 이런 데서 뭐 영화 같은 것도 싸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급되고. 사실 우리 경찰 때 기억나? 내가 제일 황당했을 때가 경찰복을 사 입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 저희도 그렇게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 입죠. 사 입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도 자기 돈으로 사비로 완전 산다기보다도 나라에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그 돈이 나와요. 그럼 그 돈 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죠. 직접 고르는 거야, 그러면? 제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도 되게 많아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활동복도 있고 기동복도 있고, 뭐 춘추 점퍼, 뭐 동점퍼, 근무복, 정복, 뭐 이렇게 막 진짜 여러 가지, 넥타이, 벨트, 명찰, 금속 명찰,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조금 없는 부분을 이제 지급받는 포인트로 금액으로 내가 직접 사는 거죠.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면 소방복은 아니지? 그런 거는 지급을 받고. 경찰은 3단봉 같은 거 막 싸제로 사면은 막 장난 아니라고. 직접 사서 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관심 많은 분들은 지급받는 지급품 말고, 와 진짜 난 최신. 나름 패셔니스타네, 그쪽에도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좀 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멋있죠? 멋있어요. 확실히 좀. 네. 좀 다르죠. 오오오, 막 약간 이런 느낌. 뭐 너가 느끼는 뭐 좀 진솔한 애로사항이 되게 공감됐던 게 경찰분이랑 주치자들은 진짜 정말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구급도 조금 타봤는데 어찌 됐건 신고가 들어왔고 주치자 같은 경우에 뭐 외상을 입었거나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사고를 입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이송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술에 취해서 공격성을 띠고 또 기억을 못 한다지만 저희는 어쨌든 도와주러 왔는데 이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거 외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개방 출동 같은 걸 많이 나가요. 문개방 출동 같은 거 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이제 열쇠 수리공 같이 이렇게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겠지만 요렇게 따주는 게 아니라 네. 부셔주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제 파손을 해서까지 이제 문을 열어 드려도 괜찮겠냐고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보통 하는데 이제 막상 파손이 됐을 때 되게 뭐라고 앞뒤가 다른 경우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가서 최대한 친절하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뒤에 돌아오는 게 욕이거나 폭행이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날 정도가 뭐였냐면 한 분이 이제 지하식 소화전에 위에다가 주차를 해놨었어요. 이때 저희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거 좀 빼달라. 빼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기다렸죠. 여기를 빼야지만 저희가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불났을 경우에 저희가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알겠다고 빼주는데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죠. 화재가 날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 다음번에는 소화전에는 절대 주차하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빼주면 빼주지 무슨 범법자 행위 취급하냐고.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계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과태료를 딱지를 끊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할 때는 되게 화도 나고 되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되게. 난 간혹가다 되게 감동 영상으로 이렇게 찻길 비켜주는 거. 모세의 길. 나 그때 근데 찻길 그거 비켜주는 건 저는 진짜 항상 감동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차는 진짜 잘 비켜줘요. 예. 혹여나 안 비켜주시는 분들도 그거는 잠깐 자기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인지하자마자 비켜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짜 국가적으로 또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진짜 시민의식이 되게 올라갔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국가적으로도 소방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 소방관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전달해 주자면? 저는 진짜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교육받을 때도 그때 강사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범위 안에서 모든 시험이 나오니까 네가 뭐 합격 못하더라도 견뎌라. 견디면 언젠간 너는 소방공무원이 돼 있을 거란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언젠간 네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있다면 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진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떤 공무가 쉽겠어요. 경찰도 어렵고 모든 공무는 다 어렵잖아요. 놀고 싶고. 근데 내가 진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은 충분히 견디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존버잖아요. 요즘 존버 정신. 그냥 존나 버티는 거야 그냥. 된 사람들만이 해주지만 공감할 수 있는 게 붙으면 다 따라와요. 보상이 돼요. 내가 진짜 몇 년을 해서 어렵게 쟁취하면은 붙고 나서는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나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됐는데 이 소방 공무원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 때랑은 좀 다른 터닝 포인트잖아. 그때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모든 직업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소방관이라고 해서 마음가짐이 아니라 각 직업의 각 분야의 프로가 되려면 항상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소방관도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습득해야 될 거. 그러니까 소방관이 돼서도 진짜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방관을
이미지가 되게 미움을 안 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냥 사랑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다 도움만 주는 일이니까. 분명 뭐 누군가는 무슨 다른 일이나 뭐 미흡한 업무 처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반감을 갖는 개개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이 되게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진짜 항상 진짜로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관 하면은 영어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파이어 파이터잖아. 그러니까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오늘 계기로는 파이어 파이터라는 직업명이 세이퍼로 좀 변경됐으면 좋겠어. 세이퍼. 사람을 항상 구해주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약간 수컷 냄새가 좀 덜해지네. 그치? 파이터 하면 약간 딴 냄새 나고 수컷 냄새 나는데 세이퍼라 그러면 약간 사실은 우리 잡투가 특히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경찰 공무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소방관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항상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람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소방관 자체도 앞으로 더 좀 밝은 미래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황금빛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낯간지럽다. 세이퍼를 위하여!